복지 예산을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우리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운 160만 명에 달하는 폐지 줍는 노인들한테 엄청난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거고 이거 가지고 그분들 생계비를 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의제 매입세 공제 한도를 높여주고 이 사람들이 그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정부가 잠깐만 이렇게 거꾸로 정책이 가는 게 좀 안타까워요.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 신고서 이렇게 어려운 제목을 제출해야 되는데 요거 양식을 보면 폐지 줍는 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폐지만 합니까? 하다가 그렇죠. 고철 있으면 고철도 집어오잖아요. 그러면 품명, 이게 폐지냐, 폐동이냐, 철 스크랩이냐, 품명을 적게 돼 있고, 수량 취득가액을 적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인명별로 오늘 이분이 몇 킬로 가져왔고 내일 몇 킬로 가져왔고 폐철을 얼마를 갖고 왔고를 기록을 해 두어야 부가세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할 때 합계를 해서 한 줄로 아까 그 폐자원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한 줄로 적어놔야 돼요. 이걸 고물상에서 적어 놓겠습니까? 안 적죠. 또 하나는 이 폐지 줍는 노인들이 대체로 보면은 기초 생활보호 대상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소득이 노출이 되면 그런 정부에서 그 공적 부조를 받을지 못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신상정보 공개하기를 굉장히 꺼려요. 그렇죠. 그럼 고물상에서도 그 폐지 줍는 노인들이 저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떤 날 수십 명이 그 앞에 줄을 서 있어요. 그 몇십 명 되는 사람들 인적사항을 다 적어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건 이런 제도를 운영하라고 있으면 103분의 3만큼 그 의제 매입세 공제 받자고 그 복잡한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분들도 정부에서 소득 파악 굉장히 중요합니다. 160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그러면 이런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소득 파악, 이것도 소득 파악 아주 훌륭한 소득 파악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기본 개념에서 대해 말씀드렸고 과세, 면세, 영세율에 대해 말씀드렸고 모두 이제 부가가치세법 하면 요 세법 개정 때마다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대표님 저는 이 내용 의제 매입세제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어요. 우리나라 말이 한자 말을 많이 쓰니까 어쩔 수 없는데 한자 풀이를 조금 해드리면 의는 헤아린다, 헤아릴 의. 헤아릴 의. 제는 뭔가 절제하거나 만들어서 지어지는 제. 그래서 헤아려서 만들어진 제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용어를 어렵게 만든 거 아닌가요? 만들 때.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좀 그래야 이런. 좀 어려운 용어를 써야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의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규정된 개념입니다. 제목은 면세 농산물 등 의제 매입세액 공제 특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쉽게 풀자면은 그냥 농산물은 세금이 없다 이런 용어를 세금 없이 샀는데 세금 있다고 생각하고 까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업자는 음식점 사업자입니다. 그러겠네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란 사업자가 농축수산물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매입해서 제조, 가공, 판매할 경우에 부가가치세액을 거래 징수당하지 않았는데도 물건을 살 때는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매입세를. 그러나 면제된 상품을 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안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액의 일정한 비율을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의제합니다. 헤아려서 제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의제하여 계산한 일정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세금 감면 제도를 말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1차 산업 생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화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경우에 음식점 사업자가 예. 농수산물을 공급받으면 예. 면세 계산서를 교부받습니다. 예. 면세 상품은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예. 면세 대상이니까. 부가가치세는 없고 면세 제화 공급 가액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이론적으로 성립될 수는 없지만 예. 영세한 음식업 사업자들을 위하여 예. 정책적인 배려 차원에서 면세 제화 공급 가액의 108분지 8, 100%의 8을 더해서 까주는 금액만큼 더합니다. 108분지 8만큼의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의제 매입세액, 진짜 매입세액이 아니고 의제한 매입세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매입세액이다 이런 뜻인가요? 가짜는 아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보고. 예. 야, 참 어렵습니다, 소장님. 이런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 혜택이 네. 음식점 사업자만 이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뭐 다른 사람과 좀 해당이 이제 되나요? 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예. 음식점 사업자가 연매출액이 2억 미만이면 이요. 아까 거기보다 1%를 더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일반적인 음식점 사업자는 108분의 8인데 예. 요 2억 미만인 경우에는 109분의 9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룸사롱이나 유흥음식점에서도 과일을 팔잖아요. 예. 그 경우는 102분의 2만큼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102원을 팔았을 때 2원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아니, 팔다 쓸 때가 아니고 공급받은 공급 가액. 아, 가액을. 그러니까 이제 룸사롱에서 과일을 사왔다. 가액 100원어치 샀어요, 그러면. 102만 원어치 사왔다. 102만 원 샀다. 그러면 2만 원어치를 매입세액을 공제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2만 원을 공급가액에서 빼주는 거죠. 매입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2만 있도록 원, 해주는 그러니까 거죠. 102만 원을 사면 2만 원을 빼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102분의 2가 그거니까. 네. 근데 이제 요거는 1차 그런 음식점만 1차 산업 생산물을 쓰는 게 아니죠. 예. 밀가루를 사용하는 제과점, 매일 밀가루도 있고, 떡집도 떡집. 있고. 예. 이런 경우에는 100분의 6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좀 많이 받네, 이거는. 네. 예. 음식점보다는 좀 적지만 이런 데도 혜택을 주고 있죠. 자, 대표님, 이제, 금이빨 같은 경우, 예.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있잖아요, 금이빨. 예. 그 그렇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래된 중고품이라고 해야죠. 중고금이라고 해야 될까 금이빨 모르겠습니다. 했던 것들. 예, 중고금. 아, 중고금. 그래 이제 이것도 역시 한자 말이라 어렵습니다. 고금. 2008년도부터 고금 의제 매입세 공제 제도가 시행됐었는데 네. 2013년 말에 일몰 없어지는 겁니다. 네. 일몰 조항으로 자동 폐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제도는 고금 시장 양성화를 위해 동네 금은방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금 취득 가액의 103분지 3만큼 의제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었습니다. 아,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금리빨 삽니다, 막 이런 것들이 이건. 그렇습니다. 금리빨 삽니다인데 예. 최근에 보면 동네 이렇게 금방이 아닌데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책상 놓고 있었죠. 책상 놓고 이제 고수빵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어요. 그게 그겁니다. 그겁니다. 지금 근데 예. 2008년도에 이게 폐지됐어요. 2013년 없어졌습니다. 말에 2013년 지금도 말 하던데요? 지금도 뭐. 하긴 하지만 이제 의제 매입 이제 의제 매입을 안 해주는 거죠. 아. 세제는 없어 이제 그때. 아, 예. 네. 하지만 당시 정부는 고금을 파는 사람의 인적 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해서 네.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악덕 사업자가 많아서 네. 폐기를 하게 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 고물상에 대해서도 뭐 저기 의제 매입 세제 공제 제도가 있었던 것 같고. 네. 지금도 이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 우리 정부는 네. 재활용 자원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네. 1993년부터 네.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네. 의제 매입세 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요거를 2016년도부터 네. 103분의 3으로 대폭 축소를 해버렸어요. 엄청 줄었네요. 네. 의제 매입 세제를 알게 되니까. 네. 보이네. 그런데 요것도 네. 2021년, 그러니까 내년에까지 일몰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가 지나면 없어져요. 없어지네. 네. 근데 이제 폐자원을 재활용한다는 거는 네. 환경 오염 줄이는 효과, 지구 온난화 방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 쓰레기 제대로 안 치우면 동네가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네.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으로 70%를 꺾어버린 거예요. 이런 정책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 전국민 고용보험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왜 무슨 예술인들, 그 다음에 뭐 프리랜서들 이런 사람들 고용보험제 가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페이지 줍는 노인, 저희들이 여러 번 방송을 했었어요. 그렇죠. 이 숫자가 지금 160만 명이에요. 그러면 복지나 무슨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부터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팽개쳐놓고 보험 설계사 이런 사람들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겠다. 이 얘기는 좀 그 말이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데 또 하나는 환경부가 이게 동네 이제 고물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물상이 동네 미관을 해친다고 뭐 어린이집 옆에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2010년도에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주거 시설에 고물상을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만약 이제 고물상들이 동네에 없다고 그린벨트 이런 데서 고물상을 설치해라 이런 얘기인데 160만 명에 달하는 폐지 줍는 노인들이 동네에서 그거 비 오는 날 끌고 고물상에 가까운 데 가면 되는데 그린벨트까지 가라?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물상이 지금 옛날에 허가냈던 데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거를 없어진 건 아니고 한시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유예를 시켜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돼요. 160만 명에 되시는 분들이 폐지를 주스러 돌아다니지 않으면 주거 환경이 깨끗해질까요? 더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복지 예산을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운 160만 명에 달하는 폐지 줍는 노인들한테 엄청난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거고 이거 가지고 그분들 생계비를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의제매입세 공제 한도를 높여주고 이 사람들이 그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정부가 잠깐만 이렇게 거꾸로 정책이 가는 게 좀 안타까워요. 또 하나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의제매입 고물상이 의제매입세 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조특세법,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여기 보면 시행규칙 69-2에 어떤 양식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돼요. 그게 양식명이 뭐냐면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신고서 이렇게 어려운 제목을 제출해야 되는데 요거 양식을 보면 폐지 줍는 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폐지만 합니까? 하다가 그렇죠. 고철 있으면 고철도 집어오잖아요. 그러면 품명, 이게 폐지냐, 폐동이냐, 철 스크랩이냐, 품명을 적게 돼 있고, 수량 취득가액을 적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인명별로 오늘 이분이 몇 킬로 가져왔고 내일 몇 킬로 가져왔고 폐철을 얼마를 갖고 왔고를 기록을 해 두어야 부가세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할 때 합계를 해서 한 줄로 아까 그 폐자원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한 줄로 적어놔야 돼요. 이걸 고물상에서 적어 놓겠습니까? 안 적죠. 또 하나는 이 폐지 줍는 노인들이 대체로 보면은 기초 생활보호 대상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소득이 노출이 되면 그런 정부에서 그 공적 부조를 받을지 못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신상정보 공개하기를 굉장히 꺼려요. 그렇죠. 그럼 고물상에서도 그 폐지 줍는 노인들이 저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떤 날 수십 명이 그 앞에 줄을 서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분한테 그 폐지 갖고 온 거, 그 키로수 재고 돈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몇십 명 되는 사람들 인적사항을 다 적어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건 이런 제도를 운영하라고 있으면 103분의 3만큼 그 의제매입세 공제 받자고 그 복잡한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분들도 정부에서 소득 파악 굉장히 중요합니다. 160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그러면 이런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소득 파악, 이것도 소득 파악, 아주 훌륭한 소득 파악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제도가
참 의제 매입세제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의제 매입 세액공제. 세액공제. 네.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종목별로 다 틀리네요 이게. 그 여러 사람들. 정책적인 목적으로. 틀리죠. 네. 틀리죠. 예. 근데 이제 그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고 뭐 이런 식이네요. 또 배려해야 될 산업별로 사람들, 틀리고. 산업별로 틀리고. 예. 좋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배려가 더 되는 네. 그런 정책을 좀 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배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